신청만으로 빠르면 3일 안에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7월 1일부터 전국 각 지자체에서 새롭게 시행하거나 신청을 받기 시작한 복지 제도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확인이 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유용한 정보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전에 거주하는 박인숙 어르신이 실제로 경험한 일입니다. 지난달 주민센터에 건강보험 업무로 방문했다가 직원으로부터 효도수당 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어요. 박인숙 어르신은 자신이 해당 대상인지 몰랐지만 직원의 설명을 듣고 신청서 한 장만 작성했습니다. 주민등록증과 통장 사본만 제출하면 끝이었죠. 그로부터 정확히 4일 후 통장에 5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박인숙 어르신은 처음에 이렇게 간단하게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고 해요. 신청 과정이 워낙 단순해서 정말 맞는지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입금된 걸 확인하고 나서야 안심했습니다. 부산의 이명순 어르신은 더욱 복잡한 심경을 겪었습니다. 경로당에서 다른 어르신으로부터 장수수당 이야기를 듣고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나이가 82세인 자신에게 그런 혜택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궁금함을 이기지 못해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직원이 나이와 소득 조건을 확인한 후 바로 신청서를 작성해 주더군요. 이명순 어르신은 복잡한 서류나 증빙 자료를 요구받을 줄 알았는데 정말 간단했다고 합니다. 일주일 만에 월 3만 원이 입금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명순 어르신은 깊은 후회를 느꼈다고 해요. 진작 알았더라면 지난 3년 동안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어르신의 경험담이 알려지면서 주변 지인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대부분 자신은 해당이 안 될 거라며 확인조차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박인숙 어르신이 직접 설득해서 몇 분이 신청했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실제로 수당을 받게 되었죠. 문제는 이런 제도들이 생각보다 조용히 시행된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개별 안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평생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심지어 주민센터 직원도 다른 업무로 방문한 시민에게 먼저 설명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각 지자체 담당자들에 따르면 대상자 중 실제 신청률이 30% 내외에 그친다고 합니다. 나머지 70%는 아예 모르고 있거나 알아도 복잡할 것이라 생각해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더욱 심각한 건 일부 지역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기 때문에 알고도 신청 시기를 놓치면 기회 자체가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연령이나 소득 기준만 맞으면 되는 단순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자신은 해당이 안 될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 확인해보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신청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같은 나이인데 누구는 매달 수당을 받고 누구는 아무것도 못 받는다고요? 전국 지자체의 노인복지 수당은 지역마다 놀라울 정도로 다릅니다. 명칭도 다르고 금액도 다르고 심지어 받는 방법까지 다르거든요. 부산의 최영남 어르신은 작년까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서울에 사는 친구가 효도수당을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부산시청에 문의했어요. 하지만 담당자는 부산에는 그런 명칭의 제도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최영남 어르신은 실망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딸이 인터넷에서 장수수당이라는 제도를 발견했습니다. 알고 보니 부산에서는 같은 성격의 수당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최영남 어르신은 주민센터를 다시 찾아 장수수당을 신청했고 보름 만에 월 3만 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광주의 정명희 어르신은 더욱 당황스러운 경험을 했어요. 경로당에서 다른 어르신들이 수당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분은 경로수당, 어떤 분은 효도수당이라고 부르더군요. 정명희 어르신은 도대체 뭐가 뭔지 헷갈렸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서야 광주시에서는 노인복지수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더 놀라운 건 지급 방식의 차이였습니다. 정명희 어르신은
신청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옆 동네 친척은 별다른 신청 없이 자동으로 수당을 받고 있었거든요. 같은 광역시 안에서도 구별로 운영 방식이 달랐던 겁니다. 울산의 김순례 어르신은 아예 다른 혼란을 겪었어요. 인터넷에서 75세 이상 효도수당이라는 정보를 보고 주민센터에 갔는데 울산은 80세부터만 지급한다고 하더군요. 김순례 어르신은 4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에 허탈해했습니다. 전국 지자체들은 저마다 다른 기준으로 노인복지 수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어떤 곳은 75세부터, 어떤 곳은 80세부터 지급합니다. 금액도 월 2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천차만별이에요. 소득 기준도 지역마다 다르고 심지어 거주기간 조건을 두는 곳도 있습니다. 명칭은 더욱 다양해요. 효도수당, 장수수당, 경로수당, 노인복지수당, 어르신생활지원금 등 지자체마다 제각각입니다. 같은 성격의 제도인데도 이름이 달라서 정보 검색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죠. 가장 큰 차이는 자동 지급과 신청형의 구분입니다. 일부 지역은 조건만 맞으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하지만 대부분 지역은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자동 지급 지역 주민들은 운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형 지역에서도 절차는 비교적 간단해요. 주민등록증과 통장 사본, 그리고 신청서만 있으면 대부분 당일 접수가 가능합니다. 복잡한 소득증명이나 재산증명은 거의 요구하지 않아요. 문제는 이런 차이점들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자신이 사는 지역의 정확한 제도를 파악하기 힘들어요. 제도명이 다르고 조건도 다르고 운영 방식도 다르기 때문이죠. 결국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것입니다. 노인 관련 수당이나 지원금이 있는지 포괄적으로 물어보면 해당 지역에서 운영하는 모든 제도를 정확히 안내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 복지 수당에는 많은 분들이 모르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언젠가는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연간 예산을 정해놓고 선착순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한 어르신은 작년 가을 장수수당 소식을 듣고 며칠 고민하다가 신청하러 갔습니다. 나이와 소득 조건은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산 소진으로 접수가 마감된 상태였죠. 일주일 먼저 신청한 이웃은 수당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전국적으로 흔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신청 공고가 나간 지 보름 만에 접수를 중단하기도 합니다. 신청자가 예상보다 많이 몰리면 더 빨리 마감되죠. 최근에는 복지정보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경로당이나 온라인을 통해 정보가 퍼지면 며칠 사이에 신청이 급증하죠. 과거처럼 여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지자체마다 예산 규모와 마감 시기가 다른 것도 문제입니다.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는 상대적으로 예산이 충분하지만 작은 도시나 군 단위 지역은 금세 한도에 도달합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기회의 폭이 달라지는 셈이죠. 문제는 많은 분들이 여전히 급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조건만 맞으면 언젠가는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착각 때문에 신청을 미루다가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1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고 나서야 후회하게 되죠. 그래서 시정 소식지나 구청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신청 공고가 나오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며칠만 늦어도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죠. 앞서 말한 어르신도 그 경험 이후 달라졌습니다. 올해 초 신청 공고가 나자마자 바로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은 매월 안정적으로 수당을 받고 있죠. 작년의 실패가 올해의 성공으로 이어진 셈입니다. 복지 수당에서 가장 중요한 건 조건 확인과 함께 신청 타이밍입니다. 자격이 있다면 즉시 행동하세요. 예산에는 한계가 있고 기회는 먼저 움직이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많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신청이 몰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보를 얻는 즉시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죠. 지자체마다 신청 시기와 예산 규모가 다르니 본인이 사는 지역의 복지 일정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 수당도 결국 타이밍이 생명이죠. 정보보다 중요한 건 바로 지금 움직이는 용기입니다. 복지 수당 신청에서 가장 억울한 탈락 사유가 있습니다. 나이도 맞고 소득도 기준 이하인데 거주 기간 때문에 제외되는 경우죠. 많은 분들이 모르는 숨겨진 조건이 바로 지역 거주 요건입니다. 지자체 복지 수당 중 상당수가 소득 기준 외에도 거주 기간 조건을 포함하고 있어요. 3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 같은 세부 조건은 신청서에 작게 적혀 있거나 홈페이지 하단에 명시된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놓치기 쉬운 부분이죠. 충남의 한 어르신은 나이와 소득이 모두 충족됐지만 최근 이사로 인해 거주 기간이 2년 2개월밖에 되지 않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실제로는 더 오래 거주했지만 주민등록 전입 신고가 늦어진 탓에 불이익을 받은 것이죠. 이처럼 조건에 맞는다고 생각했는데도 지급 대상에서 빠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거주 요건은 신청 당시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예전 주소지에 오래 살았더라도 현 거주지 기준에 못 미치면 불가능해요. 문제는 이런 세부 조건이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곳은 1년 이상 거주만 요구하지만 다른 곳은 연속 거주 5년 이상을 조건으로 내세우기도 하죠. 심지어 같은 광역시 내에서도 구별로 기준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이사한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거주 시점과 주민등록 전입 신고 시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수개월 늦게 전입 신고를 했다면 그만큼 거주 기간이 짧게 계산됩니다. 한두 달 차이로 1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어요. 거주 기간 3년을 채우기 위해 10개월을 더 기다린 사례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조건을 미리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 상황도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하죠. 복지 수당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나 담당 부서에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조건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헛걸음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죠. 거주 기간 외에도 놓치기 쉬운 조건들이 더 있습니다. 단순한 서류 준비 실수나 신청 방법의 차이로도 탈락할 수 있어요. 이런 기본적인 실수들을 미리 방지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복지 수당 신청에서 가장 억울한 탈락 사유 중 하나가 서류 관련 실수입니다. 조건은 완벽하게 맞는데 단순한 서류 누락이나 기재 오류로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생기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실수 때문에 혜택을 놓치고 있어요. 서류 누락이 가장 흔한 문제입니다. 제출 서류가 많고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항목이 조금씩 달라서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가족관계 증명서, 통장사본,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같은 기본 서류 외에도 추가 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지역은 재산증빙 서류나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를 추가로 요구하기도 해요. 심지어 같은 광역시 내에서도 구별로 필요 서류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해당 지자체의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신청 방법의 차이도 함정 중 하나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을 받지 않고 직접 방문 접수만 가능해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곳이라도 시스템 오류로 인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첨부 파일이 정상적으로 등록되지 않거나 신청 자체가 누락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온라인으로 신청했지만 접수 확인 문자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본 사례도 있습니다. 본인은 제대로 신청했다고 생각했는데 시스템 오류로 접수가 안 된 것이죠. 이런 경우 신청 기한이 지나면 재신청도 어려워집니다. 주소와 이름 기재 오류도 의외로 자주 발생하는 문제예요. 신청자의 주소지가 서류마다 조금이라도 다르면 행정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강변동 123-45와 강변동 123번지 45호처럼 표기 방식이 다르면 전자 시스템상 자동 불일치로 인식돼 서류 전체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의 정확한 주소지를 기준으로 모든 서류를 통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에 이사한 분들은 구주소로 발급받은 서류가 섞여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해요. 한 장이라도 주소가 다르면 전체 신청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름 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자 이름과 한글 이름이 서류마다 다르게 적혀 있거나 띄어쓰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신분증에 표기된 이름을 기준으로 모든 서류를 통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출 후 확인 과정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에요. 접수증을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담당 부서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실수 하나로 몇 달 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미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두고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제출 후에는 반드시 접수 확인증이나 문자 알림을 통해 처리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복지 수당 신청에서 가장 뼈아픈 탈락 사유 중 하나가 중복 수급 제한입니다. 이미 기초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데도 모르고 신청했다가 자동 탈락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받고 있던 연금이 발목을 잡는 셈이죠. 효도수당이나 장수수당 같은 지자체 복지 수당 중 상당수가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지급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미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으니 추가 지원은 불가하다는 논리예요. 하지만 이런 조건을 신청 전에 정확히 알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더 복잡한 건 지자체별로 기준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이에요. 어떤 곳은 기초연금을 받아도 지자체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만 다른 곳은 자동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심지어 같은 광역시 내에서도 구별로 정책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런 중요한 조건들이 신청서 하단이나 홈페이지 구석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신청자들이 확인하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죠. 나이와 소득만 확인하고 신청했다가 뒤늦게 중복 수급 제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본인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지도 정확히 모른다는 점이에요. 자동 신청으로 시작되거나 가족이 대리 신청한 경우 본인은 인지하지 못한 채 연금을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돈의 정확한 성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어떤 어르신은 매월 들어오는 30만 원이 기초연금인지 다른 수당인지 헷갈려 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수당을 신청하면 중복 수급으로 탈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애연금이나 기타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받고 있는 모든 복지 혜택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 신청을 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탈락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려면 새로운 수당을 신청하기 전에 현재 수급 현황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본인이 받고 있는 모든 연금과 수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도 복지 수급 현황을 조회해주죠. 특히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이에요. 많은 지자체 수당이 기초연금과의 중복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신청하려는 수당이 중복 가능한 대상인지 미리 문의해보는 것이 좋아요. 중복 수급 가능 여부는 지역마다 다르니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종류의 수당이라도 A지역은 가능하고 B지역은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신청 전에 해당 지자체에 직접 문의해서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현재 받고 있는 수당과 새로 신청할 수당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에요. 본인의 복지 수급 현황을 정확히 알고 중복 제한 여부를 미리 체크한 후 신청해야 헛걸음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복지 수당의 이름이 혼란을 주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나라 행정 시스템의 구조에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각 지자체가 독립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같은 이름을 사용해도 내용은 천차만별이 되는 겁니다. 효도수당이라는 명칭을 예로 들어보면 전국에서 이 이름을 사용하는 지자체가 수십 곳에 달합니다. 하지만 각 지역의 조례가 다르기 때문에 나이 기준, 소득 기준, 지급 방식이 모두 달라요. 같은 간판을 달고 있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제도인 셈이죠.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지방자치제의 특성 때문입니다. 각 지자체가 지역 특성과 예산 상황에 맞춰
자체적으로 복지 정책을 설계할 수 있거든요. 좋은 취지이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행정용어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문제예요. 장수수당, 경로수당, 효도수당, 어르신복지수당 등 지자체마다 선호하는 명칭이 다릅니다. 같은 성격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달라서 정보 검색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죠. 더 복잡한 건 광역시와 기초지자체 간의 역할 분담 문제입니다. 어떤 지역은 시 차원에서 통합 운영하지만 다른 지역은 구별로 각각 다른 제도를 운영해요. 같은 광역시 안에서도 구마다 수당 이름과 조건이 다른 경우가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조례 제정 과정에서도 차이가 나타납니다. 어떤 지자체는 시의회에서 세부 조건까지 꼼꼼히 규정하지만 다른 곳은 대략적인 틀만 정하고 세부 사항은 행정부서에 맡기기도 해요. 이런 차이가 실제 운영에서 혼선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산 편성 방식의 차이도 영향을 미칩니다. 연간 예산을 정해놓고 선착순으로 지급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조건에 맞는 모든 사람에게 지급하는 곳도 있어요. 같은 이름의 수당이라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지역마다 다른 이유입니다. 행정 담당자들도 이런 혼선을 인지하고 있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예요. 이미 만들어진 조례를 바꾸려면 의회 동의가 필요하고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라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분간은 이런 혼재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시민 입장에서는 이런 행정구조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수당 이름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해당 지자체의 구체적인 조례와 시행규칙을 확인해야 해요. 타 지역 경험은 참고 사항일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보 접근성도 지자체마다 차이가 납니다. 홈페이지에 자세히 안내하는 곳이 있는 반면 기본적인 정보만 제공하는 곳도 있어요. 직접 전화나 방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죠. 결국 같은 이름의 수당이라도 지역마다 조례가 다르다는 행정 현실을 인정하고 거주지 기준으로 새롭게 정보를 파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름에 현혹되지 말고 실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현명한 접근법이에요. 복지 수당 신청에서 가장 큰 실수 중 하나가 접수증을 받고 나서 안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신청 이유가 더 중요해요. 담당자의 연락을 놓쳐서 신청이 무효 처리되거나 추가 서류 요청을 모르고 지나쳐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서류 보완이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자주 발생해요. 담당자가 전화나 문자로 연락하는데 이를 놓치면 신청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 신청자들이 휴대폰 문자를 확인하지 못하거나 모르는 번호에 전화를 받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많아요. 공공앱이나 SMS 알림 시스템도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알림을 보지 못하거나 스팸 필터에 걸려서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문자 발신 번호가 생소해서 광고로 착각하고 삭제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추가 서류 제출 요청 문자를 받지 못해서 한 달을 기다린 끝에 탈락 통보를 받았어요. 담당자는 여러 번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본인은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문자함에 쌓여 있었던 거죠. 이런 문제를 방지하려면 신청할 때 담당자의 직통번호를 메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센터 대표번호와 함께 담당 부서의 번호까지 휴대폰에 저장해두세요. 모르는 번호라도 지역 번호가 같으면 일단 받아보는 습관이 필요해요. 문자 수신 설정도 점검해야 합니다. 스팸 차단 기능이 너무 강하게 설정되어 있으면 공공기관 문자까지 차단될 수 있어요. 공공기관은 지역 번호가 있는 유선전화나 대표번호로 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번호라고 무작정 차단하면 중요한 연락도 놓칠 수 있어요. 신청 기간 중에는 수신 차단 목록이나 스팸 필터 설정을 한 번쯤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녀나 손자녀에게 신청 사실을 알려두고 중요한 연락이 올 수 있다고 미리 말해두세요. 문자나 전화를 놓쳤을 때 대신 확인해 줄 수 있는 연락처를 함께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접수 후 일정 기간마다 직접 확인하는 습관도 중요해요. 2주에 한 번씩은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진행 상황을 물어보는 겁니다.
담당자 입장에서도 관심을 갖고 확인하는 신청자에게는 더 자세히 안내해주게 되어 있어요. 처리 기간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한 달 정도 걸린다고 안내받았는데 2달이 넘어도 연락이 없다면 중간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아요.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해요. 시스템 오류로 신청이 누락되거나 첨부 파일이 제대로 업로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후에도 전화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죠. 복지수당 신청은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접수증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도 아니에요. 끝까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연락을 놓치지 않는 것이 실제 혜택을 받는 열쇠입니다. 신청만큼이나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복지수당은 그냥 신청한다고 다 받게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놓치면 기회는 지나가고 몇 달 뒤엔 기억조차 희미해지더군요. 혹시 주변에 복지 정보가 낯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에도 꼭 필요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